네, 안녕하십니까. 서평자 서진영입니다. 경영의 기본 품질과 서비스 2015년 2월 글로벌 경영 입문 트렌드 보고서 서평의 4주차 책입니다. 고객 서비스의 크레센도 법칙에 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카이브리지 관세법인의 대표 관세사님인데요. 김덕용 저희 서평위원 같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관세사 김덕영입니다. 예, 이렇게 잘생기셨는데 라디오만 나가서 상당히 좀 섭섭하시겠습니다. 네,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예, 그러면 고객 서비스 크레센도 법칙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어떻습니까? 처음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네, 저는 책 제목을 봤을 때 서비스의 강도가 처음보다는 점점 더 임팩트 있게 점점 더 커져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내용을 전개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저는 이제 우리 서평자님께 질문 한번 드려본다면,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서비스 만족 기술을 예술 작품이라든지 스포츠 경기에 비유를 많이 해서 이제 다이내믹한 그리고 처음부터 밋밋한 어떤 그런 진행보다는 극적인 연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일선 경영 현장이나 서비스 현장에서는 그걸 연출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저자의 어떤 얘기라든지 어떤 서평자께서 생각하시는 이 저자의 고객에게 서비스 전달하는 기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방금 말씀하셨던 예술 작품과 스포츠 경기 사례를 보려면 172페이지입니다. 서평북 고객 서비스 크레센도 법칙 전체 소개해 보면요. 저자는 소비자 만족의 기술을 예술 작품의 연출에 비유하고 있다. 어떤 뜻이냐? 훌륭한 공연은 무대에 천막이 오르기 전부터 이미 그 연출이 시작된다. 매력적인 홍보로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들이고 그 공연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려 놓고 무대막이 오르고 기승전결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고조시켜가는 수준 높은 공연에 흠뻑 빠져든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우리가 너무 서비스를 밋밋하게 본질만 제공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사람들은 서비스에서도 스토리를 바라고 서비스에서 체험을 바라는데 단순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떤 극적인 연출을 하듯이 우리 서비스를 제공해보면 어떠냐라고 하면서 여기 나오죠. 탁월한 고객 서비스 기술도 바로 이 탁월한 공연의 연출 기술과 같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스포츠 경기 사례를 한번 보면요. 173페이지입니다. 스포츠 경기의 사례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축구 시합이 끝날 때 팀이 경기 시작 5분 만에 결승골을 넣어서 1대0으로 마지막 그 90분 경기를 하는 것 하고요. 1대0으로 계속 가다가 또는 2대1로 뒤지다가 마지막 5분에 뒤집은 거예요. 역전을 한 거예요. 어떤 게 더 강렬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기억에 남는 서비스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역전의 그 짜릿한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금 질문해 주셨던 거죠. 이게 예술 작품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축구 경기 같은 운동 경기에서나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비스 산업이 미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강력하게 하는 8단계를 180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같이 보실 수 있는데요. 180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만족도 곡선의 서비스 경험은 시간에 따라서 8단계로 제시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사전 인식, 사전의 서비스에 대해서 알리는 홍보 같은 거고요. 두 번째는 첫인상, 신뢰 구축, 현실성 검증, 개별적 대우, 서비스 회복, 서비스 혁신, 마무리 터치라는 8단계로 제시해 줄 때 제대로 된 서비스 경험 그리고 만족한 서비스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지금 서평자님께서 책을 8단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읽어주셨는데, 일선 현장에서 보면 여기에 8단계 중에 한 3가지, 4가지 이런 정도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봤던 경우에 따라 운영해봤던 경험이 있는데, 이런 8가지 단계별로 진행한다는 개념은 이 책에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책의 특징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서비스 제공의 단계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극적인 효과를 통해서 단계를 이렇게 밟아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예, 첫 번째 단계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주제로 1막 사전 인식. 여기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책도 연극처럼 1막, 2막 이렇게 챕터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1막은 사전 인식이에요. 서비스를 하기 위한 필요한 무대가 어딘 것 같습니까? 네, 고객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그렇죠. 고객의 이렇게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고객의 마음에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을 너무 높여도 낮아도 안 된다. 이걸 골디락스 명제라 그러는데요. 내용은 한번 책에 굵은 글씨로 181페이지에 적어놓았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사전 기대 사례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은 관세법인을 하시는데 웹페이지나 광고를 하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거냐. 광고에는 고객이 맨 처음 보게 될 장면을 정확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호텔 같으면 웹사이트에서 체크인 카운트를 보여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자 숙박객들이 당황할 일이 없도록 그들이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보여줄 수 있다. 네. 멋지죠? 네. 두 번째는 위치 안내인데요. 웹사이트에 보면 이렇게 상담을 위해서 방문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구입을 위해서 방문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오는데 웹사이트 안에 이 내비게이션이나 지도를 넣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지도가 이렇게 아주 조그만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60세 노인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보여주라, 크게 보여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 실내등 불빛으로도 읽을 수 있게 색깔을 넣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는 것이 좋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방문하는 환자나 고객이 찾기 힘든 곳이라면 내비게이션 안내, 주요 지형지물, 주소, 지도 등을 분명하게 제시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3페이지 보면은 FAQ 코너를 반드시 만들어주라 라고 하는데요. 우리 저기 대표 관세사님 FAQ가 뭐죠?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자주 하는 질문. 그러니까 항상 올 때 관세법인에 올 때도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기본적인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내용들을 반드시 사이트에 올려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전 준비, 고객을 맞을 준비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이제 고객한테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것인가. 그렇죠. 첫 만남이죠. 네네. 첫 만남. 그래서 184페이지에 나오는 것이 첫 단추부터 잘 꿰는 첫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 관세사님은 첫인상이 상당히 좋게 잘 나오실 것 같은데 비결이 있을까요? 특별하게 첫인상을 잘 주기 위해서 노력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만 사람에 대한 어떤 기분 좋게 하고 말투를 배려하는 말투로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아, 그렇죠. 싶습니다. 똑같은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인상의 기회는 그런데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우수 신인상 기회는 평생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고객을 만날 때 첫인상 형성은 처음 3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첫인상이 3초, 1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제공해야 된다. 그럼 그 제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할 때 186페이지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오감, 감각들을 활용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각, 예를 들어 빵집 앞을 지날 때 갓 구운 빵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방금 깎은 잔디 냄새가 나면 잔디 깎는 가게에서는 훨씬 더 사람들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후각을 잘 활용하라. 그래서 향을 고를 때는 이제 굉장히 주의해서 아주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향을 써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청각. 북적거리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고객이 확신을 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배경음악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시각, 색채죠. 역시 촉각. 촉각을 의외로 많이 놓치는데요. 이렇게 회사에서 고객이 맨손으로 만지게 되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여기를 신경 쓰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시간 감각입니다. 그래서 처음 온 고객이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대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 전화를 건 고객을 기다리게 해놓고 여러분의 전화는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되풀이하는 녹음 내용은 오히려 짜증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첫인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단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9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요. 3막을 넘어가고 4막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거는 서비스 권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럼 상당히 이제 그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좋지만 줄이 길 때,
그죠? 그렇습니다. 손님이 많이 있어 있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쁜 소식을, 빵이 다 떨어졌습니다. 네, 이제 네. 오늘 상담이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대기줄이 길 때 상담을 하려고 굉장히 길게 서 있으면 관세사님은 어떤 형태로 처리를 하시는지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은행이든지 이렇게 긴 줄이 있을 때 이걸 오늘 기다렸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VI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혹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긴 서비스 대기줄 처리하는 법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재밌게 잘 썼습니다. 190페이지인데요. 2015년 2월호 경영의 기본 품질과 서비스 서평책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190페이지. 기다리는 시간이 긴 서비스 대기줄을 처리하는 방법. 첫 번째는 가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자신이 필요한 정보는 모두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전화상에서 기다려야 될 때 녹음된 메시지를 활용해서 고객이 스스로 고객 번호를 스스로 입력하게 하고 체크리스트를 주고 응답해야 할 질문의 순서를 미리 알려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소매 상점에서는 피크 타임에서는 굉장히 빠른 템포 음악을 튼다 그래요. 그러면 네. 쇼핑 고객의 발걸음이 빨라지니까 서비스가 쫙쫙 나가버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UPS 같은 소포 택배 업체에서는 모든 직원들로 하여금 빠르게 말하도록 한다 그래요. 빠르게 말을 하면 답변하는 사람도 빨리 대답한대요. 네. 그러면은 서비스가 가속화되니까 대기줄이 줄어든다. 네. 아주 재밌는 조건이죠. 두 번째는 더 재밌어요. 선수치기라 그러는데요. 고객으로 하여금 서비스가 벌써 시작했다는 느낌을 주라는 거지. 그래서 단순하게 레스토랑 앞에 줄을 길게 세워놓는 것보다는 191페이지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고객에게 메뉴판을 주어서 음식을 고르게 하고요. 그럼 시간이 많이 줄겠죠. 아예 거기서 주문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동화죠. 역시 어떤 활동들은 자동화하거나 권한을 위임해서 거래가 신속하게 진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재밌는 게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고객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고객의 기다림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앞에서 있는 사람이 동전을 꺼내려고 여기저기 주머니를 뒤지고 있는 것을 보면 매우 답답하죠. 네. 그래서 계산원은 계산대를 양쪽에 만들어 가지고 왼쪽 줄의 고객에게 계산을 해주고 있는 동안에 오른쪽 줄 고객은 자기가 필요한 게 뭔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봉투에 넣는 것도 미리미리 하게 함으로써 서로 학습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VIP 대우가 얘기 나오네요. 192페이지 고객 차별화. 네. 중요한 고객은 파악해서 이들을 따로 분리시켜서 자주 오는 고객, 구매액이 큰 고객의 서비스에서 우선권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활력이라 그러는데 고객의 주의를 분산시켜라. 그래서 영국 우체국에서는 기다리는 동안에 우체국 홍보 영화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흘러간 옛 노래 대신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에서는 활기찬 녹음 메시지를 주면서 계속 활력을 주면 서비스가 이렇게 빨리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있지만 마지막 196페이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긍정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동차 정비소에서 처음 듣는 소식은 되게 나쁜 소식이다.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면 그렇다. 그래서 이때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이런 거는 예를 들면요. 타이밍 벨트 문제예요. 복잡한 일인데 수십만 원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부품이 없어요. 다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손님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방식보다는 긍정적인 방어 방식이 어떤가? 좋은 소식입니다. 차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발견했거든요. 네. 고치는데 500파운드가 안 들 거고 부품도 며칠 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내용을 전달하고 더 나빠질 수도 있었을 경우를 이야기하거나 수리 후 좋아질 부분들을 이야기하라. 네. 그러면 사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져서 이거 최악의 상황을 전달하면서도 이렇게 말을 바꿔주면 네네. 아주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의 충격을 적게 받으면서 서비스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장을 읽어보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일반적인 관용어인데요.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렇죠. 이런 내용을 예. 좀 학문적으로 정리해서 쓴 것 같습니다. 예, 네. 관세법인 스카이브리지의 대표 관세사 김도경 관세사님의 멋진 코멘트였습니다. 197페이지로 넘어가죠. 6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서비스 리커버리인데요. 사실은 시정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이
미국에서 실시한 소비자 조사에서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문제점을 고친다는 것이 높이 평가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이런 서비스 리커버리 방법론은 사실은 2007년 3월 1주차에 했던 CEO 서평입니다. 고객 가치를 경영하라, 고객 만족을 넘어라는 이우재 허태학 지음의 책에서 상당히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서평북을 참조하시면서 서비스 회복의 방법론을 잘 한번 얻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로 넘어갈까요? 212페이지입니다. 예, 고객의 앵코르, 마무리 터치라는 건데요. 예, 결과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프랜시스 콜스라는 18세기의 영국 시인이 쓴 결과를 생각하라는 짧은 시가 하나 있는데요. 라틴어 제목이 끝을 보라 마지막을 고려하라 결과를 생각하라 라는 뜻인데 이 시의 마지막 줄입니다. 최후의 연기가 그 영격에 왕관을 씌워준다 라는 구절로 끝맺고 있다는 거죠. 서비스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상태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대표 관세사님은 마지막 서비스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우리 서비스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출입 통관, 그러니까 외국으로 물건이 나갈 수 있게끔 또는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마무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서비스에서는 고객이 여러 가지 법률적인 어려운 사항들이 펼쳐져 있을 텐데 중간에 풀기가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여러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가 고객들이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어떤 서비스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원하는 건 터치예요. 터치. 어떻게 터치해줘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항공사에 비행기를 타러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많은 직원들이 수화물 접수대에서 안내해주고요, 친절하게 설명해주고요, 탑승을 할 때 따뜻한 인사로 맞이하죠. 근데 비행이 끝나고 나면요, 끝났을 때 이제 비행기에 착륙한다 그러면 허리 꼿꼿이 앉아야 되고 좌석 탁 집어넣고 아주 딱딱하게 막 그 안전벨트 사인이 막 나오면 사람들이 돌아다니죠. 완전히 이제 막 굉장히 긴장도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기내를 이제 잘 착륙한 다음 기내를 빠져나갈 때 보면은 아니 승무원들이 앞에 서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까지는 있는데 아주 로봇처럼 인사를 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출입국 심사대에서 줄 서야 되고요. 수화물 찾는 곳에서 혼자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이런 걱정에 휩싸여 있는 동안 행복한 웃음을 띤 승무원들이 자기들끼리 농담을 주고받으며 당신 곁을 지나간다. 이게 사실 마무리 터치가 안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보편적인 서비스지만 이게 마무리 터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히 다르게 할 수 있다. 214페이지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수화물 앞쪽은 이제 다시 읽어보시고요. 200소에 수화물 찾는 것만 보죠. 항공사가 마련한 화분들이 놓여 있어서 밝고 상큼하다. 승무원들이 거기에서 지상 요원들을 소개한다. 음악이 흘러나온다. 당신은 칫솔을 살 수 있고 화장실은 깨끗하고 안내판에는 연계 교통에 대한 정보가 있고 환전소에서는 지역 화폐의 소액권과 동전을 판매한다. 승무원이 이야기하죠. 수화물 찾는 곳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를 찾으세요. 이미 그 말 한마디에 든든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수화물 찾는 곳으로 달려간다는 거죠. 이런 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네. 더 중요한 것은 멋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망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마무리하면 좋을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례를 몇 가지 볼게요. 카페 지라라는 레스토랑 웨이터는 계산서를 내밀 때 초콜릿하고 사탕과자 묶음을 같이 선사한다. 그랬더니만 팁 받을 가능성이 5배가 늘어났다. 유럽의 저가 항공사인 라이언에어에서는 정시에 도착하면은 팡파레를 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퍼스트 그레이트 웨스턴이라는 그 영국 열차회사는 1등석 손님에게 와인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도록 해주고요. 금요일 밤입니다. 꿀뚝청소부 프로스티치는 빗자루의 솔 부분을 보면 행운이 온다고 말하면서 고객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해서 그 솔을 보게 해주는, 그러니까 행운이 옵니다라고 행운을 나눠주는 거죠. 사실은 돈이 그렇게 들지 않는 것이지만 굉장히 마무리 터치가 강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9가지 방법을 더 추가하고 있는데요. 들으시면서 관세사님 하나 골라주시죠. 이건 우리 회사에 써먹어야 되겠다. 네. 듣고 계신 우리 서평 멤버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감사하기. 일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고마워요라는 것보다는 전화 고객이 하면서 감사할 방법을 찾는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위급 임원이 나와서 인사하라. 전화를 하든 아니면 편지를 쓰든 그 고위급 임원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선택을 잘했다는 것을 재확신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이때는 귀하도 그 훌륭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 이 물품을 구입한 사람으로서 라는 것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선택을 잘했다.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이걸 샀습니다. 라고 만들어주라. 네 번째, 당신에게 봉사하는 것이 바로 저의 기쁨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긍정적인 표현으로 고객들을 다시 터치해주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 고르시라면 훌륭한 경영자라면 서비스 기업이라면 이 네 가지를 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싶습니다. 네, 그렇죠. 9가지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4가지를 골랐습니다만은 감사하기, 고위급 임원 차원의 인사, 선택을 잘했다는 것을 재확신시키기, 그리고 당신에게 봉사하는 것이 저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밝은 문구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 터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거의 끝났는데요. 마지막 218페이지 서평왈.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어릴 적 정성스럽게 만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본 사람이 컸어도 음식을 즐긴다고 한다. 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먼저 많은 서비스를 경험하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저절로 보일 것이다. 내가 많은 고급 서비스들을 특히 직원들이 많이 경험하게 해줘야지만이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요. 네. 서평에 대해서 한번 평을 해주시죠. 네, 오늘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어떤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서평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면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지혜를 많은 바쁜 그런 기업가들이라든지 그런 바쁜 분들에게 시기적절하게 지혜를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2015년이니까 우리 김도경 대표 관세사께서는 서평 멤버가 되신 지 이제 4년이 되셨네요. 네, 4년째가 벌써 된 그랬습니까? 예. 네. 아주 잘 읽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책을 읽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런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다면 기꺼이 같이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18페이지. 그래도 마지막까지 읽어야죠. 네. 경영에 필요한 한마디 하나만 읽겠습니다. 신뢰는 일관성을 보여주고 상대방에 대한 헌신을 지속할 때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관성, 헌신, 지속 이래 단어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네. 5번입니다. 멋진 사례와 재미있는 통계. 첫 번째 것만 읽어도 아주 멋집니다. 서비스 품질이 상위 20%인 회사들이 상위 20%에 랭크된 서비스 품질 회사들이 경쟁사에 비해 8% 정도의 가격 프리미엄. 서비스만 잘해도 거의 10% 정도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때 20%는 돈이 남는 돈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220페이지입니다. 조직에 던져야 할 질문. 우리 대표님 같이 한번 던져보실까요? 1번. 나는 우리 조직은 고객에 대한 영업보다 고객 서비스의 완성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가? 예, 어떠세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은 이제 우리가 경영을 하다 보면 신규 영업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기존 고객들을 좀 소홀하는 어떤 그런 경향들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실은 기존 고객이 더 소중하고 더 많은 이익과 어떤 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고객인데 이 질문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질문 같습니다. 예, 자동차 업계의 사례긴 한데 미국의 경우에는 신규 고객 1명을 찾아내는 비용이면 기존 고객 6명을 만족시켜서 재구매하게 한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논의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관리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겸손하게 들어주셨고 두 번째는 나는 우리 조직은 서비스 리커버리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서비스 실패가 일어날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뉴얼을 좀 가지고 있으면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네. 밑에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처리하는데도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는 거고요. 네. 정부의 질문입니다. 나는 우리 정부는 국내 방문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플랜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질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조직을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보신 내용은 경영의 기본 품질과 서비스 2015년 2월 서평의 4주차 고객 서비스의 크레센도 법칙을 스카이 브릿지
대표 관세사이신 우리 김덕용 관세사님과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서평 멤버들 분들께서 연락 주시면 제가 가서 이렇게 책도 같이 읽어드리고 말씀도 나누는 시간들 가질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김덕용 관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경험 받게 해서 감사합니다. 예,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평 계속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